자, 예산의 편성 보시면 이제 첫 단계죠. 과정 중에서 편성은 딱 한 2개 정도가 가장 주된 포인트인데 예산의 구성하고 편성 절차예요. 자, 구성이라는 거는 자, 교재를 따지면 730페이지에 봤더니 로마자 2번에 예산의 구성에 관련된 법 규정이 나오죠. 자, 국가재정법 제19조에는 예산의 구성에서 5개로 제시가 되어 있죠.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 제출 예산, 계속비, 명시열비, 국고 채무 부담행위로 부담행위를 총칭한다라고. 그래서 단순한데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으로 할게요. 총 3개 명국. 총 3개 명국. 이렇게 총 3개 명국으로 암기. 가장 기본으로 나와. 여기 없는 거 있죠? 막 예비비도 없고 명시이월비지 사고이월비가 아니에요. 그지? 총 3개 명국. 국고 채무 부담행위예요. 국가 채무가 아니라 국고 채무야. 국고. 나라 금고. 금고 이렇게. 명확히 5개를 아시면 되고. 자, 편성 절차가 나오죠. 우측에 절차. 모든 단원의 내용 중에서 절차나 과정은 늘 나올 수 있다. 라고 가정하고 공부하셔야 돼. 특히 편성 과정은 특히나 편성도 절차가 있고 심의도 있고 결산도 있는데 다 중요해요. 특히 편성이 제일 중요해요. 절차만 따지면. 자,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에? 기재부. 예산 편성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을 뭐라 불러요? 중앙예산기관. 이 기획재정부니까. 자, 중기사업계획서는 5년짜리의 계획을 짜내는데 그게 1월 말까지 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중앙관서의 장들이 기재부 장관한테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1월 말까지. 그리고 그러면 모든 중앙관서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낸 거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면 자, 기재부 장관은 3월 말까지 다시 중앙관서의 장들한테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해 줘요. 그러면 지침을 받아서 지침을 지키면서 예산을 요구하게 돼. 5월 말까지. 다시 중앙관서의 장들이 자,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을 요구해요. 그러면 요구한대로 다 줘요? 아니겠죠. 따져봐야지. 그게 예산 사정, 예산 협의라고 불러요. 예산 협의. 그래서 기재부에 있는 예산실의 예산 사정관이 각 부처에 있는 예산 담당관과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협의해서 자, 국무회의를 거치고 행정부의 마지막 단계는 국무회의예요. 그리고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이라서 마지막에 대통령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 받은 다음에 이거를 국회에 내는 시간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예요. 자, 근거가 국가재정법이거든.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정부의 편성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자, 절차를 암기할 때 숫자로 볼게요. 135, 120 이렇게. 또는 90. 135, 120 또는 90. 왜 90이 나와요? 그 90은 헌법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35, 120 또는 90이라고 자꾸 반복하세요. 금방 된다. 자, 그게 과정이. 됐죠? 논리가 있고 다 그 숫자는 암기하겠지만 무조건 해두셔야 돼. 135, 120 또는 90 그렇게. 중요한 숫자였어요. 자, 넘겨보시면 나머지는 큰 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 참고해도 되고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쩌다 나올까 말까인 거라서 안 봐도 큰 부담은 안 돼. 근데 이제 나왔던 게 한두 개 있을 뿐이 그것만 문제 풀면서 좀 참고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예제가 나와요. 자, 734페이지에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편성 형식. 참고로 예산의 구성을 예산의 형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산의 구성, 예산의 형식 이렇게. 그게 총 3개 명국이에요. 그리고 2번도 편성 절차가 뭐라고? 135, 120.
자, 1월 말까지 중개사업계획서, 3월 말은 지침, 5월 말은 요구, 그 다음에 예산 사정, 협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그리고 전역법상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 120일 전까지. 4번 틀렸네. 3번 틀렸네. 됐죠? 이렇게. 자, 시험 나오면 항상 절차가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 다음 과정은 심의 과정이죠. 심의 과정. 자, 심의는 이제 기본 특징이 일단 중요하고요. 기본 특징. 자, 일단은 심의란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에 검토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자,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하고 어디가 더 심의가 엄격할까요? 당연히 대통령제가. 왜냐하면 여기 요 통치 구조가 행정, 입법, 사업부가 견제 균형에 충실한 구조예요. 삼권 분립에 좀 적합한. 그래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국회에서 깐깐하게 검토해요. 이거는 뭐냐면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 정당이 행정부를 같이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짜서 낸 예산안을 굳이 국회에서는 깐깐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은 당이니까.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럼 자, 질문해 볼게요. 자,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하고 어떤 게 예산의 편성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왜냐면 편성하면 끝인 거예요. 심의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이러면 편성을 하더라도 심의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그 수정도 막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에 예제로 보세요. 예제 2번 왼쪽 페이지. 4번 지금 보세요.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심의 과정보다도 행정부의 편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이거 풀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항상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에 충실해요.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짰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심의가 엄격해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행정부 구성하고 입법부가 똑같은 정당이야. 그러니까 정부의 편성을 심의할 때 굳이 엄격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편성 이걸 그냥 끝난 거야. 확정되는 거예요. 편성이 중요하고 그러면 심의가 중요한 거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해놓기. 자, 형식이 우리는 뭐라 했죠? 우리는 예산 형식이야. 영미는 법률. 뒤에 또 나올 텐데 국회에서 심의할 때요, 여러분 증액은 마음대로 못 해요. 삭감은 자유지만.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단원제, 양원제. 어디 가도 예산 심의가 더 신중할까요? 당연히 양원제겠지. 두 군데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원, 하원 두 번 거치는 거니까 더 신중히 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심의. 이렇게. 절차가 있다. 심의 절차. 자, 심의 절차도 먼저 나온 것이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내년도에 전체 나라 구성을 선정하는 자리. 이게 시정연설이에요. 두 번째는 상임위가 예비심사한다. 예비심사. 상임위는 어떤 의미죠? 그러면 상임위가 처음 나온 말은 아니죠. 앞에 우리가 철의 삼각 기억나시나? 철의 삼각 또는 하위 정부 모형 때 나왔던 관상위, 관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그 상임위원회. 상임위는 각 부처 담당하는 위원회예요. 자, 부처 담당하는 위원회. 거기서 하는 게 예비심사야. 그러니까 국방부 예산심의에 대한 심의의 예비심사를 누가 하는 거야? 국방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재정위원회가 하는 거. 이게 상임이거든. 예비심사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는 특별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종합심사예요. 여러분, 예비심사, 종합심사 어디가 더 중요해 보이나요? 종합이 중요하거든. 이거는 나눠서 하는 거라면 시야가 좁다면 넓거든. 이렇게. 이게 중요한 절차예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 들어가면 돼. 순서를 암기하자. 이렇게 하자. 노란색 보이죠? 시상에 본회의 30. 이렇게. 시상에 본회의 30. 절차. 순수 시면 나와요. 시상에, 어머나 시상에. 시상에 본회의 30. 이렇게. 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토록 헌법상 이미 나와 있어요. 자,
회계연도 개시가 언제 된다고? 1월 1일 0시. 그러면 30일 전까지라는 것은 12월 2일까지, 12월 2일까지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정부가 이때까지 잘 지키든가 이 기간을 잘 안 지켜. 거의 다 넘어서 통과되잖아. 20일 먼저 가서 통과되는 거니까. 특징이 나올 거야. 아무튼 순서를 기억하자. 시상의 본회의 30이라고. 우리나라는 예산 심의가 좀 엄격하죠. 왜? 대통령제 나라니까요. 됐지? 두 번째, 자, 삭감은 자유인데 뭐라 했어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하거나 세액 변목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낼 때는 이미 그 세입을 예상하고 낸 거잖아, 세출을. 그러니까 얼마를 세금 걷고 뭐 빚내서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짰거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걷냐 세금을 까라.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정부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낸 예산 금액이 450조인데 국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거를 500조로 늘려버리면 그러면 50조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예산만 덜컹 통과시켜놓고 돈 없는데? 안 되잖아.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만큼이 더 필요한데 되겠어? 물어봤을 때 기재부에서 잠깐만요. 따져보겠지. 세수 늘려보고 빚내도 보고 안 되겠다. 안 된다 할 거예요. 된다 그러면 오케이 할 거고. 그래서 동의 없이는 이걸 못 해요. 당연하지. 우리는 예산 형식으로 심의를 받고 수정폭이 작아요. 정부가 낸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수정하는 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편성할 때 다 대화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편성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야, 사실은. 그리고 본회의보다도 우리는 위원회 중심이에요, 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가 중심이 되지. 본회의장은 주로 뭐 하는 곳일까? 본회의장은 주로 통과만 시키는 투표하는 곳이야, 쉽게 말하면. 전자투표. 주로 막 의원끼리 논의하고 싸우는 과정은 위원회. 우리는 위원회 중심이다. 그리고 책에 나왔지만 기한을 잘 지켜 안 지켜? 잘 안 지킨다는 특징. 자, 그 내용이 739에 나오지. 특징에 6번에 의결기한 미준수라는 말이. 됐죠? 이만큼 보시면 돼. 별거 없죠? 그러니까 편성과 심의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오히려 이제 집행이 더 중요한 거지. 집행.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라 세는 거고. 자, 집행은 별 3개예요. 앞에 편성이나 심의는 별 하나라면 별 3개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 있는 말들은 이제 앞에서 해봤던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집행은 일단은 된 예산을, 즉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실천하는 과정인데 크게 목적을 둘러 담아요. 하나는 통제하는 거고요. 통제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신축성 유지하는 게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시면 나온다. 구분해봐라. 다음 예산 제도이다. 다 예산 제도거든.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격 다른 거 이렇게 물어봐요. 뜬금없이 물어봐요. 성격을 물어봐요. 그럼 알아서 해석하는 거지. 하나는 통제. 신축성 유지이기 때문에. 자, 통제는 자 밑에 보시면 이거 빼놓고 보자면 지출 원인 행위 통제, 정원과 보수 통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탁, 타당성 조사, 관리, 보고 기록. 누가 봐도 통제의 냄새가 펄펄 나. 그치? 근데 배정과 재배정은 이게 통제인지가 애매해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와요. 배정은 자 예산 집행 총괄 부서가 어디? 기재부. 그래서 얘는 배정이라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들한테 예산을 주는 게 배정이야. 왜 통제냐면 그 예산을 주긴 주는데요. 사업의 진도를 맞춰줘요. 그 부서가 사업이 진도가 안 빠지면 돈 안 주는 거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기로 한 거거든, 20만 원? 근데 미리 안 줘요. 왜냐면 공부 진도를 보호 주겠다는 거야. 그 말은 통제하겠다는 거지. 통제하겠다. 진도를 맞춰주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배정도 그러면 받은 중앙관서의 장들이 아래의 산하기관에 똑같이 사업의 진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진도와 자금의 흐름을 맞춰가는 거예요. 진도 안 나왔으면 돈 안 줘요.
통제하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배정, 재배정.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예산 제도는 성격 다른 거 했을 때 1번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2번 이용, 3회 뭐 이체, 4회 예비비. 답은 1번 되는 거지. 배정, 재배정, 통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독 문제는 예타가 나온다. 예타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한때 좀 흘러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언론에서 나올 거예요. 예타할 때. 정부가 큰 사업을 할 때는요,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보거든. 여기 이제, 물론 시험에 나왔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추가된 게 있어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내용은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금방 감이 오니까. 자, 우리 교재는 그 내용이 743에 나와요. 저 위에 예타. 그래서 필요한 숫자가 나와 밑에 대상 사업에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지원 규모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하고요. 자, 밑에 큰 박스가 있죠. 자, 첫 번째 칸에 있는 주체 밑줄, 기재부 사업기관.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예비로 하는 거야. 예비로 짧게 해보는 거예요. 주체가 좀 다르지. 기재부가 하고 사업부서가 하고. 그리고 밑에 조사 내용이 뭐냐. 예타는 경제 정책을 따지는 거야. 경제성, 정책성. 하지만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측면을 따져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냐를 따지는 거고, 예타는 경제성을 따져요. 경제성을. 기술이 있다더라도 회사 뭐 할 건데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날개 쪽에 봤더니 조사 내용 밑에 자, 경제성 분석 내용 나와요. 뭐 편익 추정하고 비용 추정하고 민감도 분석하고 형광색 쳐놓고, 정책적 분석도 파급 효과라든지 균형 발전 등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가시면 나왔던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넘겨보시면 맨 끝에 칸에 뭐 단기간 대 충분한 시간 한다. 참고로 보시고. 자, 나머지는 그냥 쭉 목차 보시면 돼요. 총사업비 관리, 보고 기록, 기타의 지침 치달, 장부 비치, 국회 통제, 검사, 감찰 다 이게 통제하겠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은 이쪽이다. 이용 전용할 때. 자, 앞에서 했던 말을 이제 잘 상기하면서 활용하시면 돼요. 이용은 뭐라 했지? 이용은 입법 과목인 장, 관, 항간, 상호, 융통. 융통성 방안이에요. 융통성. 전용은 행정 과목인 시행목관의 상호 융통이라고 하죠. 자, 교재 같이 보시면 돼요. 745페이지 있는 거예요. 이용 전용. 꼭 기억하셔야 돼. 바꾸면 안 되고요. 바꾸면 안 돼. 두 번째 이체인데, 여러분 이체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우리가 언제 쓰는 거예요? 계좌 이체할 때. 주로 정부의 조직이 개편되면 그 업무의 소관이 바뀌게 돼. 이해되죠? A가 했던 업무를 B가 하게 돼. 조직 개편돼가지고. 그러면 예산도 움직여요. 그러면 그 예산의 목적은 변할까 안 변할까? 목적은 안 변하고 주체가 바뀌어요. 조직이 통합됐다면 A와 B가 합쳐서 만든 부서가 C라면 A와 B가 이렇게 합쳐서 그러면 A가 썼던 예산과 B가 썼던 것을 누가 쓰는 거죠? C가 쓰는 거지. 주체가 바뀐 거야. 근데 목적은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특징이야. 그래서 개념에 예산의 이체란 자,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책임 소관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징에 목적은 변경할 수 없다. 책임 소관만 바꾼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2월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원칙에서 봤던 것은 사고 2월이었죠. 이거는 명시 2월이야. 명시가 무슨 말이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지. 자,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2019년도에는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해요. 자, 편성하다 보니까 2020년, 21년 있습니다. 자, 요때 쓰지 못하고
이때 가야 그 지출이 다 될 게 미리 보여. 그때는 아예 예산서에 명시해서 요 예산을 이때 다 못 쓰니 이때 가서 쓸게라고 미리 허락을 받아서 두는 게 명시요리야. 이해되지? 예측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용돈을 다음 달에 다 못 쓰고 그 다음 달 넘어갈 것이 미리 예상이 될 때는 엄마한테 이거 이때 안 쓰고 이때 다 쓸 거라고 미리 허락받아 두는 거. 이게 명시요리. 사고율은 편성할 당시에는 예상이 안 됐던 일이야.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의결을 받아서 넘긴 거고 의결을 안 받고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이때 가서 이제 쓰려고 했는데 이때 불가피하게 사고 터져서 다음으로 간 때 이거는 허락이 돼요. 즉 명시 이월비는 재차 이월이 돼. 또는 재차 사고율이 돼. 근데 사고로 넘긴 이월비는 재차 이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차 다시 한번 사고율이 안 돼. 사고율은 한 번만. 그렇게. 이게 특징이야. 재이월이 되고 재이월이 안 되고 의결을 받는 거고 의결을 안 받는 거고 이렇게 차이점이죠. 자, 명시. 자, 책 보시면 기억 보세요. 기억.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는 미리 그 예산의 취지를 명시하여 승인을 얻어서 다음에 쓰는 거예요. 디귿 재이월 가능. 근데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원인 행위를 했는데 천재지변, 광급자재의 공급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이게 사고이월. 근데 디귿처럼 뒤에 재이월이 안 된다는 거지. 재차이월이 안 되더라. 특징. 용어만 잘 풀어주면 돼요. 용어만. 자, 그 다음이 예비비인데요. 예비비. 책을 보시면 다 밑줄이에요.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동그라미. 자, 일반회계 예산의 몇 퍼센트? 1%. 요 일반회계의 요 1%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만약에 200조라면 2조 이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개념이 중요하고 우측에 보시면 리얼 밑줄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해요.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으면 돼요. 아까 우리 예산에 원칙할 때 예비비의 지출은 무슨 원칙의 예외였더라? 지출은 사전 의견 원칙의 예외. 왜?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거니까.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의 총액은 미리 승인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1%를 미리 받아놔요. 준비해 놓다가 쓸 때는 그냥 쓰는 거예요. 총액을 준비할 때는 승인 받지만 만약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쓴 다음에 가서 계산할 때 그때 승인 받으면 돼. 자, 개소비는 개념에 완성의 수년도를 유하는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증해서 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 드는 돈이야. 비용이야. 이때는 보통 5년짜리 써요. 5년? 5년 총액이 얼마고 총액 해마다 얼마가 들어간다를 미리 허락받아 두는 거. 미리. 특징에 니은처럼 보통은 5년 이내예요. 필요할 때는 10년도 가능해. 5년 끝났다. 근데 아직도 더 필요하다. 의견을 받아 연장하면 돼. 기본 기간은 5년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는 연장하면 되고 이렇게. 자, 그다음 국고 채무 부담행위 개념 중요하다. 자,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 슬래시 이렇게 슬래시 끊고 그리고 세출 예산 금액 슬래시 끊고 그리고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슬래시 그리고 외 동그라미.
자, 앞에 세 가지를 빼고 하는 거야. 빼고 뭐를?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이미 법률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이미 세출에 돼 있는 것 말고, 또 이미 계속비 있는 것 말고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 특징은 기억 정말 중요하다. 자, 지출 권한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말 정말 중요해요. 있죠? 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채무 부담을 하라는 것이지 지출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봐요. 나라 금고를 믿고 채무 부담을 해라. 괜찮다. 돈은 나중에 줄게. 이거예요. 지금 당장 지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빚지고 와라 이거야. 나중에 쓸 때 줄게. 자, 엄마와 내가 사업 동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업하는 중인데 내가 오늘 설비업자를 만나서 계약하게 됐어요. 계약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설비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고 한 달 뒤에 1억을 줄 계약서야. 엄마한테 물어봤지. 엄마 나 계약서 사인하고 올게요. 엄마가 알았다 했다면 그게 뭐야? 채무 부담하러 가는 거야. 빚지러 가는 거라고. 그러면 당장 지금 1억을 꺼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1억은 다음에 한 달 뒤에 주더라도 오늘은 채무를 지고 오는 거예요. 사인한다는 자체가 채무를 지는 거잖아.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올해는 채무 부담만 하고 내년 가서 쓰는 거예요. 쓸 때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출권을 인정받는 게 아니다. 꼭 잘 음미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어렵게도 하고 시험에 나오면. 자, 여기까지가 방안이에요. 책에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만큼이 주로 나와요. 주로 나온 내용들은. 넘겨보시면 자, 굉장히 마침 수입 대책, 경비 우측의 신축적 비예정. 참고로 그냥 배정, 재배정은 통제하는 방안인데 그처럼 신축적 배정은 신축성 유지 방안이에요. 그중에 대표가 긴급 배정이에요. 첫 번째 1번에 있는 거죠. 자, 긴급 배정이란 내용처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에요. 1번 긴급 배정. 자, 회계연도가 언제 개시한다고? 1월 1일 0시에. 그러니까 1월 1일 되기 전에 미리 배정해 주는 거지. 융통성이에요. 예. 우측에 그 날개 쪽에 주 사례가 나와 있거든. 이럴 때. 뭐 위액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에 소요되는 경비, 뭐 부식물 같은 거 이때는 미리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융통성 방안이야. 이건 구분하세요. 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긴급 배정이에요. 그냥 배정이 아니고 주의할 것. 됐죠?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신성과주의 예산, 수입의 특례, 지출의 특례는 시험에 안 나옵니까? 아니야, 나오긴 나와. 근데 하나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 암기할? 왜냐면 폼은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선수금, 그다음에 선금급. 여러분, 선수금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지, 선수금. 이러면 미리 주는 거예요. 결론, 한자만 풀면 돼요. 한자만. 그리는 것들. 시험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뜸하게 나오고요. 나오더라도 읽고 푸시면 돼요. 하나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공부에 습관이 중요한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다음 중 경비 부족 시 집행하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할 때 대처 방안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 첫 번째, 이용. 이용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이용. 될 수 있지. 용통하는 거잖아. 돌려 쓰는 거잖아. 옮겨 쓰는 거잖아. 이용. 형이 전용도 되겠다. 이용, 전용. 옮겨 쓰는 거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내 동생과 갖다 융통하면 되잖아. 이용, 전용할 때. 그런 말이지. 두 번째, 예비비. 돼야 안 돼. 되지. 비상금 써야지. 돈 없을 때. 세 번째, 추경. 돼야 안 돼. 되지. 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고쳐야지. 네 번째, 준예산.
방안에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 준예산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돈은 준비가 돼 있지만 통과 안 돼서 쓰는 거거든. 경비 부족 문제가 아니고. 이해되지?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 알면 당연히 풀게 돼요. 이걸 암기한다고?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암기시켰다? 그거는 그런 식의 공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쌤 중에서 경비 부족 시 대처 방안을 앞서다서 암기시켰다? 그분 이상한 분이야. 이걸 암기를 왜 해? 보면 아는데. 예. 처음이 용어가 많아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 이렇게 보시면 금방 되는 거니까. 됐지? 자, 넘겨서요. 예제 봐봐요. 4번.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 보장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이체 전용 예비비. 이체 전용 예비비. 그다음에 2월 계속비 예산의 재배정. 재배정은 통제전환. 답이지. 그다음에 이용 추경도 융통성 방안이야. 추경도. 왜? 갖다 추가 고치는 거니까. 그지? 그다음에 국고채무 부담행위 사고요. 뭐 다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을 그냥 넣어놨어요.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이게 집행의 내용이었다. 자, 결산 가보시면 자, 결산은 자, 개념 보세요. 1년 동안의 세입의 모든 수입과 그리고 모든 지출의 실적을 그다음 밑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예산은 예정적 기예산이었지만 결산은 확정적 계수 또는 수치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결산. 자, 결산해봤더니 이 담당 직원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도로 포장을 했어요. 또는 그 포장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 결과 법 위반한 거니까 그러면 이 행위 자체를 무효할 수 있나요? 무효는 못하는 거지. 이미 도로가 깔렸잖아요. 근데 그 담당자의 처벌은 가능해 불가능해? 당연히 가능하지. 그게 특징이 나와.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도 절차가 있더라. 절차 볼게요. 절차. 자, 그 전에 이제 앞에 거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우리 편성할 때 나왔던 숫자가 뭐였지? 편성 절차. 135, 120 또는 90. 1월 말, 3월 말, 5월 말, 120일 또는 90일. 1월 말 중개사업계획서. 3월 말 예산 편성 지침. 5월 말 예산 요구. 120은 국회에 제출. 자, 심의 절차가 뭐였지? 심의 절차. 시상의 본회의 30. 시가 뭐고? 시정연설이고. 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고. 예는 예결위의 종합심사고. 본회의는 30일 전까지 의견. 순서. 이것도 절차가 있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먼저 암별 단어가 뭐냐?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 2월 10일은 출납기한이라 해서 출납기한. 출납 사무를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출납 사무를 완료해야 될 시간. 우리 시중은행이 영업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9시에서 4시까지. 그러면 자, 9시에서 4시까지 해서 4시에 셔터 내리고 집에 가요? 아니죠. 뭐예요? 정리해야지 끝날 거. 그 정리할 시간이 6시라면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의 예산 집행 내역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2월 10일까지인 거지. 이게 출납기한이야.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1년간의 결산을 끝낸 다음에 이거를 보고서 올려야 돼. 어디에? 기재부에. 그래서 중앙관서의 장들이 요 2월 말까지요. 중앙관서의 장들이 결산총괄부서인 기재부 장관한테 결산 보고서를 다 보내와요. 2월 말까지 이렇게 결산 보고서를 올려봐.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다 받아서 국가의 총 결산서를 만들어야 돼. 이 만든 거를 4월 10일까지 1, 2, 3, 4월 10일까지 1월, 2월, 3월, 4월 10일까지 이거를 감사원에 검사를 보내. 감사원에 결산 검사 또는 결산 확인을 보내야지. 확인무소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면 감사원은 검사를 해서 또는 확인해서 이거를 다시 기재부 장관한테 5월 20일까지 보내줘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이제 내부 절차를 거쳐야 돼. 그게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승인 받아서 국회에 내는 시한은 5월 31일까지 이거를 국회에 제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부의 결산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 가서는 상임위가 하는 게 예비심사고 결산 예비심사고 그리고 예결위가 하는 것이 결산 종합심사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은 정부는 책임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결산 절차예요. 이거는 이렇게 숫자 암기할 거예요. 10, 20, 31일로 10, 20, 31 이렇게. 응? 10, 20, 31일. 자, 편성은 뭐 135, 120 또는 90. 그다음에 시민은 시상에 본회의 30. 결산은 10, 20, 31. 그리고 앞에 따로 암기. 2월 10일은 출납기한. 3월을 끝낼 시간. 이렇게. 요 절차를 좀 잘 기억하자. 자, 교재 그 박스가 바로 그거예요. 2월 10일, 2월 말, 10, 20, 31일. 그리고 국회 내부 절차. 이렇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자, 요거는 정확히 꿰고 있기. 요거 있죠. 됐지. 순서가 정말 간단해 보여도 시험에 나오면 또 헷갈린다. 나중에 그 공부 복습을 한 다음에 우리 교재 752에 나와 있는 저 위 날개 쪽의 기출 문제가 작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풀어보세요. 금방 풀려요. 제가 이게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쳐 봤던 게 나온 거예요. 응? 항상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요거만 해놓으면 어떻게 나도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가만두면은 암기 잘 안 돼. 그래서 입에 딱 발리게 해놓은 거야. 10, 20, 31. 순서대로 10, 20, 31일 그렇게. 5월달 자체가 말까지 30일까지 있는 거니까 31일까지가 10, 20, 31일 그렇게 암겨놓자. 됐죠?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 주제가 회계 검사하는 건데 회계 검사하는 부서가 어디? 감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검사, 회계 검사는 감사원 기능이거든. 그러면 단순한데 감사원의 지위와 이런 기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일단은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리고 직무는 독립이야. 소속은 돼 있지만 직무는 독립이고 구성이 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에요. 근데 7명이라는 것은 근거가 감사원법에 있는 거야. 감사원법에. 자, 교재에 나와 있지만 감사원법에 있는 숫자고. 참고로 헌법에는 숫자가 인원이 5에서 11로 돼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따로 뭐 전제가 없더라도 5에서 11도 맞는 말이고 7도 맞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감사원법에 5에서 11 그러면 틀렸지. 이거는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만 구분하시면 돼. 기능인데, 자, 감사원 관련된 기능은 헌법은 중요한데 학은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래서 기본 목차 알면 돼요. 첫 번째, 결산을 확인해 또는 검사해. 회계 검사하듯이 검사 확인. 즉 승인은 안 해. 승인은 누가 해? 국회가 해. 이게 포인트야. 감사원은 확인만 해요. 승인은 국회에 가서 받는 거고. 회계 검사, 직무 감찰, 심사 청구, 의견 진술. 이게 감사원의 기본 기능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구성에 자,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 직무는 독립. 원장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
근거는 감사원법. 밑에 참고의 헌법은 5에서 11로 돼 있고 기능, 결산 확인, 회계 검사, 뭐 직무 감찰 넘겨서 뭐 심사 청구, 의견 진술 그리고 뭐 등등 처리가 쭉 나올 거예요. 자, 시험에 나와봤자 이만큼이고 사실은 이 결산 쪽은요 지금 보고 있는 요거는 비중이 매우 낮은 거고 앞에 절차도 사실은 자주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검사거든. 정부 회계. 근데 여러분 회계학은 우리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라는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오면 기본만 물어봐요. 근데 누구든지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려워하지. 회계학인데 저도 전공은 회계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몰라요. 하지만 학에 나와 있는 지식은 내용은 알 수가 있지. 이거는 좀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 좀 시간이 요하는 거라서 오늘은 더 안 할 거예요. 다음에 할 건데 오늘 배운 게 참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재무만 보더라도 꼭 복습할 내용이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나왔던 많은 용어들 정리하시고 또 전에 했던 뭐 인사를 간다면 인사는 뭐 징계, 윤리법에 있는 뭐 의무사항들 좀 할 게 많았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그 결산과 회계 자체는 비중 크진 않지만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회계 이 문제가요 희한하게 국가직이 많이 내. 네. 그래서 곧 한 30일 남았는데 국가직 대비하는 분들은 더 버셔야 되고 지방직도 물론 나오는데 특히 더 많이 나오고 특히 더 어렵게 내요. 심지어는 계산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국가직에서는. 근데 깊이 내는 건 아니고 기본기 묻는 거예요. 기본기. 자, 정보회계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것이 예산 제도막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뒤에 진도가 좀 빠를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양이 많지만 시험에 나올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만 쫙쫙 뽑아서 하려고 해요. 하니까 아마 좀 진도가 빠르더라도 배운 것만 하면 되니까 복습도 그렇게만 따라오시면 된다. 자,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